수기의 비밀 이꼬르 수기의 원리. 얘를 원리를 삼지 않고 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를 못한다. 모든 고객 관리는 이 원리에 의해서 고객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사람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요, 몸이 좋아진다, 개선된다 그러면 왜 좋아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라고 생각을 해요. 수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몸이 좋아져. 피부샵에서 고객 관리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몸을 오일 마사지를 해주든 어쨌든 아로마 마사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 얼굴의 변화, 탄력도, 어떤 본인만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다면 수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일어났을 때 나 좋아졌어 라는 어떤 결과치를 원하거든요. 그 결과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원리가 두 가지예요. 사람의 몸은 중력선 안에 들어와야 돼요. 중력, 그래비티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비티 라인. 중력선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피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제 일단 원리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들어주셔야 돼요. 파생되는 이유는요. 자, 일단은 중력선이라는 건 둘째치고 피를 한번 볼게요. 혈액순환이라는 걸 보게 되면 심장에서 피가 나갑니다.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전체의 영양분과 산소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물질 가지고 백혈구, 적혈구 갖고 나가는 우리는 이거를 동맥이라고 부르고, 동맥이 전신으로 쫙 퍼져서 다시 찌꺼기를 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모세혈관으로 갈라지고 우리는 정맥이라고 여기 부르죠. 그러면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피가 나가는 저 과정은 궁에서 쫙 내려갔어요. 다시 올라오는 거는 심장의 힘에 의해서 올라오지가 않아요. 피는 다시 올라오는 거는 요 혈관 안에 이렇게 판막이 들어있어요. 판막이 들어있어서 요 판막을 피가 올라오면 문이 닫히면서 이렇게 쳐 올려줍니다. 판막이. 그래야지 이 피가 올라가면서 순환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수기를 하는 대부분의 몸의 동작은 동맥을 만지지 못해요. 겉에서 만지는 건 대부분 다 정맥이거든요. 그러면 원리적인 요소는 정맥이 순환이 빨라지면 동맥이 순환이 빨라지겠다. 그러면 혈액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과 또 NK세포부터 대식세포부터 해서 몸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정맥의 순환이 원활해지면 동맥이 더 빨라지겠다. 결국 우리 몸이 좋아지는 거는 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혈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심장에서 전신의 구석구석 피를 보내는 건데, 나이가 들어서 이쪽 구석이나 이런 손이나 발곳에 먼 곳에 근육이나 근막이 굳으면 피가 못 들어가서 심장이 피를 보내기 위해서 압력을 올리는 거예요. 압력을 올려서 구석에 피를 보내야 되는데, 팔에서 피를 버틸 수 있는 압력은 5고 뇌에서 피를 버틸 수 있는 압력은 2인데 5의 에너지를 올려버리면 이에서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혈압이 오른다는 것은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로 보고, 팔다리 먼 쪽에 말초 부위를 우리가 마사지라고 하나 근육을 풀어주는 것서 정맥을 풀어주면 결국 혈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혈압을 떨어지는 원리 중에서 종아리를 잘 불러주면 혈압이 20 이상 떨어져요. 그래서 정맥의 순환을 시켰어요. 요 정맥의 순환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국 판막인데, 판막의 움직임이 안에서 밀고 받고 하는 과정이 있을 때 얘는 근육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근육의 수축.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살린 근육학의 3편이에요. 뭐냐면 원리거든요. 살려주는 근육학. 이게 3편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거든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되려면 우리 몸에 근육이 몇 개야? 라고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봤더니 우리 인체의 근육이 650개의 근육이 있더라는 거죠.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한 번에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뱉는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650개 근육이 전부 다 움직이더라. 근육이 움직였더니 정맥순환이 되더라.
그래서 복식호흡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라고 봤더니 얘는 횡격막에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호흡을 통해서 일어났더라. 오, 그러니? 라고 봤더니 그러면 이 횡격막을 지배하는 그 횡격막의 지배신경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경추 3번하고 5번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요 근육을 봤어요. 근육량의 650개가 숫자인데 근육 숫자가 650개인데 근육량은 대부분은 어디 있어? 라고 했더니 배꼽 밑에 하지에 있더라. 배꼽 밑에 하지에 근육량의 80%가 있고 그 80%의 근육의 가장 핵심이 종아리더라. 승산 부분이더라. 자, 그러면 고객이 와서 사람의 몸을 살려주는 살림 근육학적으로 봤을 때 피가 돈다는 것은 650개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건 횡격막이고 횡격막의 지배신경이 경추 3번하고 5번이다라는 답 하나하고 근육량의 약 80%가 어디 있니? 라고 했을 때 하지니까 그 풀어주는 것이 어디야? 라고 했더니 종아리야. 그죠? 종아리하고 목을 풀면 일단 우리 몸에는 피가 돌겠다. 그래서 종아리하고 목을 풀면 횡격막의 흐름이 좋아진다. 근데도 목을 풀어도 횡격막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복식호흡이 여자는 태생적으로 복식호흡이 잘 안 돼요. 남자는 태생적으로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잠이 들면 남녀 모두 복식호흡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복식호흡이 돼야지 이 복식호흡을 할 때 횡격막에 붙어있는 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내장기의 장의 연동운동이 일어나서 전체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 안에 장부의 순환이고 장부의 순환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가만히 봤더니 정맥이고 정맥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니 했더니 결국 근육이고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게 뿌리가 어디니 했더니 횡격막이고 횡격막의 뿌리가 어디야? 봤더니 경추더라. 그래서 목을 풀어준다는 것과 종아리를 풀어준다는 것은 몸에서 피가 도는 그 근본적인 원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기를 할 때 목을 풀어주고 종아리를 풀어주고 또 하나는 목을 풀어주는데 목이 일자목이 되거나 거북목이 됐을 때 이 목의 움직임에 가장 영향을 주는 반대의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길항이라고 불러요. 기랑이라는 거는요 반대의 힘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목을 잡고 있는 힘적인 요소, 승모근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근육이 있겠죠. 그러나 앞에서도 버텨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기량적인 요소가 상완 2두근이 팔을 당길 때 3두근이 늘어나고 보조근이 상완근이 같이 당겨줘서 상완 3두근이 늘어날 때 상완 2두근과 상완 3두근의 관계를 우리는 길항이라고 부르죠. 기랑. 그래서 이 반대의 힘을 통해서 목을 풀어야 되는데 목이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돼버리면 반대에 반드시 걸려있는 자리가 있더라. 그것이 요 앞에 대흉근 앞쪽에 요게 흉골이라는 게 있어요. 스터넘이라는 흉골이 있고요. 흉골이 있고 요 가운데 유두 가운데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단중 또는 전중이라고 불리는 심포의 모혈이 있어요. 심포의 모혈에 고객의 손을 새치 밀려준 자리, 새치위. 요 자리가 머리의 각도를 잡고 있는, 목의 각도를 잡고 있는 목 뒤 근육의 앞에 기랑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관리할 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게 뭐냐면 목을 풀어야지 횡격막이 움직이기 때문에 목을 풀려고 했는데 목에 워낙 힘이 굳어 있거나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되어 있으면 목을 풀어주는 반대의 힘인 기랑을 봐야 된다. 그 기랑은 대흉근 앞에 있더라. 그래서 요 조건 앞에서 목을 풀어주는 조건 앞에 흉골 속에 있는 단중 위에 새치 포인트를 시계 방향으로 따뜻하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자, 이제 답이 나옵니다. 단중 위를 풀어요. 목을 풀어요. 횡격막을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종아리를 풀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제 고객이 오시면 신교수가 만약에 어떤 고객이 왔을 때 나에게 시간이 10분밖에 없고 저 사람이 한 군데를 만져서 저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의 지체 없이 목을 풀고 있겠습니다.
목을 풀겠죠. 그 다음에 너에게 다시 하나 시간을 더 줄게. 그럼 저는 종아리를 또 풀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너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까 고객 관리를 만약에 1시간을 하라 그러면 대흉근도 풀고 목도 풀고 종아리도 풀고 배에다 손을 대고 일부러 복식호흡을 시키겠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일단 우리 몸은 에너지가 도는 과정을 이해가 돼요. 자, 또 여기까지 이해가 된 다음에 노하우를 또 설명드립니다. 우리 몸에는요 장부의 에너지가 편안해야지 몸에서 기운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장기의 이 에너지가 좋아야지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 얘기는요 고객들이 오셨을 때 선생님 몇 번 받으면 내 몸이 좋아질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몇 번 나한테 관리를 받으면 선생님한테 관리를 받으면 좋아지시죠? 라고 항상 고객은요 숫자로 일정한 기간을 얘기를 해주는 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고객한테 먼저 손을 만져봐요. 손이 찬지. 그 다음에 가서 두피를 만져봐요. 손이 차고 두피가 안 움직이는 사람은 기간이 다른 사람보다 오래 걸려요. 수족이 당한 거죠. 자, 피가 내장기에서 도는 거가 현재 몸에서 버거워요. 팔다리까지 피를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몸에서 어떤 변화를 줘도 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두피를 만져보는데 두피에 모상건막 라인이 굳어 있으면 상지 쪽하고 이쪽에 모든 근막이 뻣뻣합니다. 그 얘기는 목 주변에도 영향을 줘서 횡격막에 영향을 또 주기 때문에 이 두피가 풀어주면 몸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왔을 때 몇 번 받으면 좋아집니까? 라는 했을 때 일정하게 막연히 열심히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고객은 반드시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인체에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거를 3주 관리를 하면 10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이제는 어떤 항상성이 깨지고 아니면 현재 몸에서 변화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틀어져서 오셨던 분이 몇 번 받아야지 좋아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받아도 일단 몸은 정상으로 와요. 그러나 48시간 안에 원래 틀어진 대로 가요. 그러면 관리해주는 사람은 48시간 안에 다시 만져줘야지 그걸 대로 또 돌아가죠. 예를요 일정 기간 안에 10회 이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 몸이 기존에 틀어졌던 게 이쪽까지 들어오는 과정이 거치고 나면 뇌에서 그 현재 바뀐 코드를 다시 정상 코드로 바꿔요. 그럼 몸이 좋아지게 돼 있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거 받으면 다시는 안 나빠지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침 먹었다고 점심에 배가 안 고픕니까? 배가 고프지 않으려면 또 먹어야 되죠. 만약에 그 사람의 몸이 변화를 하고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고 생활을 살기 때문에 몸에서는 또 변화가 와요. 그래서 주기적인 관리를 요하게 되는 거죠. 자, 변화. 두 번째 변화는 이제 내장기의 변화를 봅니다. 우리는 각 척추에서 하나하나의 내장기를 관여하는 자리를 배수혈이라고 불러요. 배수혈, 흉추 3번은 폐를 관여합니다. 흉추 4번, 5번은 심포와 심장을 관여합니다. 결국 심장 쪽을 관여하게 되고요. 흉추 9번은 간을 관여하는 배수혈, 흉추 12번은 위장을 관여합니다. 자, 보면 팔꿈치가 끝나는 자리가 흉추 12번, 여기가 9번, 위에가 폐부터 쭉 연결됩니다. 근데 보세요. 12번. 채했으면 여기를 쳐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를 안 치고 저 위에를 치게 되죠. 흉추 5번부터 9번까지를 우리는 대내장 신경줄기라고 불러서 내장기에 뿌리가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가운데가 흉추 7번입니다. 흉추 7번은 여자들의 그 브래지어 라인 지나가는 거고 견갑골의 끝선에 걸리는 라인이에요. 요 위아래 부분이 내장기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장기를 관여하는 배수혈과 또 대내장 신경줄기가 두 개가 하나의 컨셉의 그림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고 이제부터 하나의 그림이 더 잡혀야 된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미주신경이라는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경추 1번은 도넛처럼 생겼습니다. 2번은 핫도그처럼 생겨서 이렇게 끼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비컬이라는 뜻으로 경추 1번, 경추 2, 3, 4, 5, 6, 7. 목뼈는 7개죠. 목신경은 8개입니다. 왜냐하면 1번과 후두골이라는 곳 사이에도 신경을 하나로 잡아서 여기가 경추 1번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뼈는 7개인데 목신경은 8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추 1번부터 쭉 보면서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에는 물렁뼈가 들어있어요. 디스크라고 부르는. 얘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뼈나 어떤 상황에서 틀어졌을 때 원래대로 들어오는 슬라이딩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동작을 일어나는데, 잘 보면 1번과 2번 뼈 사이에는 물렁뼈가 없어요. 여기는 1번과 2번 뼈에는 물렁뼈가 없는데 모든 뼈에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과 2번 뼈 사이를 상경추라고 부릅니다. 어퍼서비칼이라고 불러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4가지의 문제가 일어나죠. 혈압이 올라가고요, 뇌압이 올라가고요, 림프 순환이 안 되고요, 요로 내려가는 뇌신경 640만 조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요 부분이 틀어지게 되면 이런 4가지 문제가 오면서 요 부분은 젊은 사람들은 틀어져도 회복이 빨라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여기가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1번 뼈 위에 얹어져 있는 뇌가 있어요. 우리 그런 뇌를 뇌간이라고 부릅니다. 브레인스템. 중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뇌예요. 척수랑 거의 비슷하게 끝에도 뇌라고 생각하긴 한데 거의 척수랑 비슷해요. 뇌간. 뇌간 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연계라는 뇌가 있어요. 변연계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뇌예요. 그 다음에 그 위는 여러분들이 늘 봤던 쭈글쭈글쭈글한 뇌, 대뇌 피질이라고 해요. 대뇌 피질. 자, 뇌간에는 연수라는 게 들어있어요. 연수. 생명의 중추고 생명의 되게 중요한 뇌다. 연수에는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이 나와요. 미주신경이 나와서 미친듯이 달린다 그래서 미주신경. 사각근과 흉쇄근 사이로 나와서요, 내장기를 다 관여하는 신경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인체를 관여하는 배수혈과 배내장 신경줄기와 미주신경을 봤어요. 옛날에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허준과 어떤 침을 잘 두는 사람이 둘이 시합을 합니다. 이만한 침을 9개를 가지고 닭에다가 찔러요. 닭에다 침을 넣었을 때 그 닭이 9개의 침을 다 긴 장침이 들어갔는데도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부침지회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사람은 찔르다가 연수를 건져서 닭이 그 자리에서 죽죠. 그죠? 이 연수라는 것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이 나와서 내장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고객을 관리할 때 장부의 편안함이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목 뒤, 목을 푼다는 것은 요 미주신경과 연관이 있는 상경추를 풀어준다는 거고요. 경추 3번하고 5번은 횡격막을 지배하는 그 뿌리가 나오는 횡격신경의 뿌리가 되는 거고요. 경추 5번하고 6번은 우리가 이 중심축이 돼가지고 목 디스크가 주로 일어나는 질환이 잘 일어나는 포인트고요. 우리는 5번부터 7번을 이렇게 돼서 전거근을 지배하는 횡격신경, 장흉신경, 롱소라시너브라고는 장흉신경의 뿌리가 5번에서부터 7번까지 오게 됩니다. 이거를 롱소라식 너브가 여기서 나옵니다. 장흉신경은 나와서 전거근에서 간까지 건드리죠. 오른쪽은요. 얘가 움직여서 옆구리까지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목을 풀어준다는 것은 횡격막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상경추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미주신경하고도 연관되고요.
목의 중심축하고도 연관되고 그 다음에 내장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장유신경, 전거근하고도 연관된다. 그래서 목을 쉰다는 것은 호흡하고 내장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등을 푼다는 것은 배수혈을 푼다는 것은 내장기의 뿌리가 건드려지는 거다. 또 그 중심에 대내장 신경줄기를 풀어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요. 배라는 것, 우리 복부라는 것, 안쪽에 내장기가 있고 가장 그 내장기를 겉에서 바로 안쪽에서 싸고 있는 근육이 복행근이라고 그래요. 일명 코로색 근육이라고 부르는 그 복행근은 안에서 내장기를 딱 싸고 있어요. 그리고 복행근에 이렇게 끼어있는 근육이 있어요. 얘가 복직근이에요. 이렇게 복직근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안쪽에 내복사근, 외복사근이 연관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제 설명하는 거 한번 이해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서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제가 줄을 쫙 연결해서 있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거미가 거미줄 쳐 있는데 가운데서 이렇게 딱 있으면 미세한 거미들의 움직임에도 거미는 자기의 먹이인 줄 알고 가서 먹이를 잡죠. 근데 비바람이 불다가 어떤 태풍이 불다가 아니면 어떤 지나가는 참새나 새가 거미줄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6가지 거미줄이 다 꼬여버렸다 쳐보래요. 그러면은 꼬이면서 6개의 힘이 이 거미줄하고 틀리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확 비비 꼬이게 되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미세하게 진동이 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꼬이니까 벌레가 들어와도 이 거미가 감각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미세하게 근육과 근막과 연결되는 이걸 근막이라고 합니다. 파시아라고 하는 파시아. 이 근막이 연결돼서 모든 게 조직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근막 조직이 제일 복잡하게 뻗어나가는 것이 복부예요, 배. 그래서 여자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뒷목이 막 이런 데가 너무 땡기고 아프거나 막 이런 데가 막 뭔가 이렇게 쭉 땡기는 것 같아요. 심하면 고무장갑을 여자들이 우리 설거지할 때 쓰는 고무장갑을 머리에다 쓰고 쭉 땡기는 것 같은 통증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목 뒤에서 땡긴다 얘기하는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기를 제왕절개 수술해서 배에 자국이 있거나 또 내장기에 질환이 있어서 소장을 절제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맹장을 절제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근막이 꼬인 상태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여자분들의 통증이 오게 되면 일단은 배를 한번 봐야 돼요. 배를 봐서 복부에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직근, 복행근부터 올라간 그쪽에 근막이 어디가 끊기거나 아니면 뭉쳐있다고 보셔서 배를 이렇게 움켜주고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목이나 어깨가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는, 우리 얘기하는 복부는 우리 인체를 리셋시키는 기능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기를 할 때요, 교정을 할 때 여러분들은 고객이 현재 아프다고 하는데 불편하다는데 자꾸 집중을 합니다. 물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인 부분이 어디냐는 거죠. 집중되다 보니까 복부에서 근막이 꼬이니까 딴 데가 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고 복부를 풀어주고 또 복부에 외복사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외복사근은요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대랑 연결되고 안쪽에 분공근하고 연관되고 등에 있는 광배근하고도 연관돼요. 카데바를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해부해 보시면 그런 거 보시게 될 텐데 연관되기 때문에 어쨌든 복부를 풀어줘야지 다리의 안쪽과 바깥쪽과 또 등 쪽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 목을 풀어줘야 된다, 종아리를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적인 요소 설명이 되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의 몸을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중력선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인지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다. 자기 몸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깨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깨가 안 아픈 거고, 허리가 느껴지지 않으면 허리가 안 느껴지는 거고, 속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위장이 안 아픈 건데, 가장 건강한 상태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 우리 그런 상태를 그래비티 라인, 중력선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귀에서부터 복숭아까지 선을 걷을 때 일직선상에 떨어지는 자세로 고객이 어느 상태가 되면 몸이 좋아지냐면 이렇게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끔 몸을 만들어주면 우리 몸은 회복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져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자꾸 몸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 있는 사람을 당겨서 이렇게 기랑의 작용을 맞춰주고, 목이 나가 있는 사람은 등과 앞을 풀어서
이 각도를 맞춰주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몸은 중력선안 들어온다. 그러면서 피를 돌려주면 우리 몸은 혈액순환을 시켜준다. 자, 여기서 보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가슴이 너무 아파. 가슴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이거는 대흉근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협심증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장체성 반응이라 그래요. 내장계 질환이 겉으로 근육으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배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 그랬더니 복근이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내장기를 압박해. 장기를. 특히 소장과 대장을 압박해서 배가 아파. 이거는 뭐예요? 체성 내장 반응이에요. 어떤 근육 때문에 어떤 장기가 압박돼 있거나 또는 내장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든 증상은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느냐? 근육의 강약을 조절해서 또는 근육을 풀어서 안에 장기가 편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도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된다면 내장기의 질환도 오히려 근육을 풀어서 좋아질 수 있는 케이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려주는 근육학, 살린 근육학의 세 번째 이 근육학의 원리와 근육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